안녕하십니까. 정확한 보도를 해드리는 KUMC TV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최측근이자 6.21 지방선거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유영하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이 친박은 없다는 취지의 언급을 거듭해왔다며 지금 지방선거를 친박의 태동이나 결합으론 안 보셨으면 한다.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유 변호사는 3일 MBN 시사 스페셜 정훈갑의 집중 분석에 출연, 자신의 대구시장 출마와 함께 국민의힘 전신인 전 새누리당 대표인 이정현 의원의 전남지사 출마설 등 지방선거를 통한 친박계의 부활 흐름이 있다는 취지의 질문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게 있다. 친박 없습니다.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박 대통령께서 누차 재개하셨던 말씀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사면, 출소, 퇴원 후 대구 달성군 사저로 돌아온 박 전 대통령이 유 변호사의 이번 선거 후원회장을 맡는 등 사저 정치를 시작했다는 해석이 나오는 데 대해서도 그렇게 해석하실 분도 있다고 보지만 대통령께서 저의 후원회장을 맡으셨다고 해서 그게 바로 정치를 다시 하는 것이라 보는 건 조금 과장된 해석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저는 제가 5년간 대통령께서 가장 어려울 때 옆에서 모셨다기보다는 그냥 묵묵히 지켜봤다며 그래서 대통령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프레임은 아니라고 저는 본다며 그 워딩을 그대로 소개는 못 드리지만 친박은 없다는 그 말씀은 반드시 분명히 하셨다고 강조했습니다. 유 변호사는 앞서 대구시장 출사표를 던진 김재원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도 박근혜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친박인데 박 전 대통령의 친박은 없다 발언에 해당되느냐는 질문에는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다면서도 대통령께서 친박이 없다고 하신 말씀에 모든 게 다 포함됐다고 본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는 대구시장의 거물급 주자로서 출마한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 김 전 최고위원과의 경쟁 전략에 관해서는 그 두 분은 정치 경험이 많으시고 또 의전 경험도 있다면서도 사람은 일을 할 때가 있고 또 물러날 때가 있다고 봅니다. 굳이 제 장점이라고 얘기하면 두 분에 비해 진정성이 좀 낮지 않나라고 자평했습니다. 유 변호사는 대구시장 출마 계기에 관해 박 전 대통령께서 사저를 대구로 내려가겠다고 결정하시고 난 다음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 대통령께서 당시 국회의원으로 계실 때 조성하셨던 달성의 테크노폴리스 그리고 대통령 재직 당시에 관심을 두셨던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주셨다며 그런 데 대해서 이어지지 않고 좀 더 진전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말씀하셨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도중에 이제 누군가 이걸 좀 했으면 좋지 않겠냐 이런 말씀도 있었고 그래서 저도 이런저런 생각을 좀 많이 했다며 당시에는 대통령께서 아직 병실에 계신 상태라 어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고 대통령께서 퇴원식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서 저도 제 결심을 말씀드렸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유 변호사는 앞서 지난 1일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대구시장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가 다시 보수의 중심이자 1등 도시라는 자부심을 되살려달라는 여러분의 지지와 격려가 있었기에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지난 5년 동안 박 전 대통령을 팔아 정치한다는 얘기도 들었고 개인적인 모멸감으로 힘들었지만 제가 당당했기에 견뎌냈다며 남은 경선 기간 대구 시민과 국민의힘 당원 동지들께 선택받겠다고 했습니다. 유 변호사는 지난달 24일 박 전 대통령이 대구로 내려온 후 자신의 집도 대구 수성구로 옮겼습니다. 전 세계의 최대 사망자를 낳게 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그동안 전염력은 강하지만 중증자와 사망자는 현격히 줄어들어 많은 국가들은 팬데믹의 전 시절로 돌아가고 있는 중에 이번에 또다시 지금까지 알고 있지 않은 새로운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돼 전 세계 의학계가 초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변이 바이러스 발견 지점은 중국 상하이와 1시간 반의 운전거리를 둔 수저우시에서 발견됐습니다. 중국 관영 언론에 따르면 수저우시 질병통제센터에 지난 2일 코로나19 확산 브리핑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오미크론 변이종 발견 소식이 공개됐습니다. 수저우 질병통제센터에 의하면 3월 28일 수저우시에서 관리대행하는 창수시에서 경증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사 결과 이 환자가 감염된 바이러스는 오미크론 변이종 BA.1.1의 진화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중국 본토에서 발견한 사례와 외국 유입 사례 또는 전 세계 코로나19 바이러스 데이터베이스에 모두 유사한 유전자 서열을 가진 바이러스 기록이 없었던 새로운 변이종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질병통제센터 관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수저우의 대다수 확진자는 다른 성과 시에서 유입된 감염 사례지만 이같이 본토 발생 감염 사례도 종종 있다라며 바이러스 유전자 서열 검사는 복잡해서 분석 시간이 비교적 길다. 새로운 발견이 있으면 바로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같은 날 수저우와 상하이 사이에 있는 쿤산시는 코로나19 통제 조치 승격을 발표했고 상하이는 지난 30일 저녁에 전역 멈춤 관리, 즉 사실상 전면 봉쇄 결정을 내려 마치 인간이 살지 않는 죽음의 거리 같은 모습 등을 공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3일 새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지명했습니다. 이날 윤 당선인은 한 총리 후보자 지명 배경으로 민관을 아우르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내각을 총괄하고 조정하며 국정과제를 수행할 적임자라며 경제와 안보가 하나가 된 경제안보 시대를 철저히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전한 가운데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은 3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다. 잘 골랐다고 평가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국민일보와 인터뷰에서 한 후보자는 경제통의 외교도 할 줄 아는 사람이다. 거론된 총리 후보군 중에 가장 좋은 인사라고 말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한 후보자는 정통 관료로 시작해 경제에 대해 공부도 많이 한 분이라며 과거 정부에서 오랫동안 총리와 부총리를 지내면서 큰 실수 없이 무난하게 잘 해온 사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한 후보자는 정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아는 분이라며 정부 운영 경험이 없는 윤 당선인을 도와 국정 운영을 잘 보완할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한 후보자가 총리로 지명된 배경에 대해 인사청문회 문제를 꼽았습니다. 한 후보자는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라며 윤 당선인 측도 인사청문회를 준비해야 하니 흠 없는 사람을 내세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었을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올해 73세인 한 후보자가 총리직을 맡기에 너무 고령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젊은 세대 가운데 총리 후보군으로 특별하게 나타난 사람이 없지 않느냐며 정치인 중에서도 제대로 총리 역할을 할 만한 인물이 없으니 윤 당선인이 관료 출신 중에서 후보자를 찾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젊은 사람 36명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주입한 결과 절반만 코로나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무증상이었습니다. 대부분은 후각 상실 등 가벼운 증상만을 보였다고 합니다. CNN은 3월 31일 네이처 메디신즈에 발표된 크리스토퍼 치우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교수의 연구 결과를 소개했습니다. 연구진은 18에서 30세 사이의 신체 건강한 자원봉사자 36명의 코에 고의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주입했습니다. 이들은 런던 한 의료시설에서 2주간 머무르며 하루 24시간 관찰받았습니다. 그 결과 36명의 참가자 중 18명만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중 2명은 아예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16명도 코막힘, 재채기, 인후통 등 가벼운 증상만 호소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감염자 중 83%는 후각을 잃었을 뿐입니다. 9명은 전혀 냄새를 맡을 수 없었습니다. 1명은 연구가 끝나고 6개월이 지나도 후각이 정상적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폐에 이상이 생긴 참가자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치우 교수는 참가자들이 젊고 건강했으며 소량의 바이러스를 접종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확진자가 재채기를 했을 때 나오는 침 한 방울로도 전염이 가능했다고 새로운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잠복기는 매우 짧았다고 합니다. 참가자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입된 이틀 후부터 바이러스를 배출해 다른 사람을 감염시켰다고 합니다. 실험 참가자들은 평균 6일간 바이러스를 배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중 1명은 12일간 바이러스를 배출한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코보다 목에서 더 빨리 검출됐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주입한 지 40시간 만에 목구멍에서 검출됐다고 순위를 밝혀냈습니다. 코에서 검출되는 데는 58시간이 걸렸습니다. 치우 교수는 실험 참가자의 절반은 똑같은 양의 바이러스를 투여받았음에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고 항체도 만들어지지 않았다며
코 안에 원시적인 형태의 보호 시스템이 있다. 그것들이 감염을 막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음은 KUMC TV 칼럼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4월 4일 뉴데일리지에 게재된 대통령의 바란다 6은일 칼럼 5번째 시간으로 자유 진영도 싸워서 이기는 혁명 세력으로 나서야란 부제 칼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씨를 둘러싸고 몇 가지 엄중한 의혹들이 일고 있다. 의혹을 두고 사실이냥 단정하는 건 경계해야 한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경우엔 의혹의 수준에서부터 그것도 악질적 가짜뉴스 수준에서 그에 대한 폭거를 가해 재미를 톡톡히 본 집단들이 있다. 바로 촛불 혁명을 주도한 극자 혁명꾼들, 그리고 그 의혹들을 마치 사실이냥 떠벌린 가짜뉴스 생산업자 유통업자들이 그들이다. 그들의 발상에 따르면 일정 수준의 의혹들만 두고서도 국정농단이란 규정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일단 그런 단정을 내렸다 하면 즉시 극한투쟁을 해도 지극히 마땅하고 옳은 게 되는 셈이다. 김정숙 씨에 관해 요즘 떠도는 의혹들은 옷감 문제를 넘어 양산 매곡동 사저를 시세 차익 17억을 내면서 누가 무슨 동기로 그걸 사주었느냐, 그리고 새 저택을 마련하는데 쓴 11억 원은 또 어디서 온 것이냐 하는 의문이다. 김정숙 씨가 알고 지낸 디자이너의 딸이 청와대 6급 행정관으로 채용된 건 또 어떻게 된 일이냐는 논란도 있다. 그녀가 만약 프랑스 국적을 가졌다면 일은 더 어렵게 꼬일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사례와 비교할 때 김정숙 씨에 관한 이런 의문과 의혹들은 전자보다 절대 덜하지 않은 국정농단이 아닌지 충분히 추궁될 만하다. 그리고 그럴 땐 당연히 촛불 혁명만큼의 반응을 유발하고도 남을 일이다. 비좌파 쪽 의혹은 불문곡직 혁명적 응징 거리가 되어야 하고 좌파 쪽 의혹은 전혀 그렇지 않아야 한다는 법이라도 있는가? 이건 공정하지도 상식적이지도 않다. 이런 논란의 연장선에서 자유진영은 한 가지 결정적인 논제를 제기해야 한다. 그건 자유진영도 혁명 내전에서 밤낮질에 밀려주지만 말고 혁명적 반격 자세를 취할 수는 없나 하는 물음이다. 답은 명백하다. 국민의힘은 그럴 인식도, 발상도, 용의도, 능력도, DNA도 없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으로는 극자 혁명이냐 자유혁명이냐의 내전에서 자유진영이 이길 방도란 없다는 뜻이 된다. 그런가? 그럼 망하는 수밖에. 하지만 우리 2세, 3세를 돌아볼 때 이대로 앉은 채 망할 수는 없다.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앞으로 국민의 힘을 극복한 강인한 신주류를 형성해야 한다. 하루아침에 어떻게 그러란 말이냐고 할지 모른다. 그러나 뜻이 있는 곳에라야 길이 생기는 법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만을 돕는다. 기회주의적이고 극좌 깡패들 눈치나 슬슬 살피고 그들 서슬에 미리부터 꿀려주는 국민의 힘식 약체 DNA를 가지고선 저 망나니 극좌 혁명 깡패들을 100년이 가도 이길 수 없다. 제대로 된 자유민주 대표 정당이라면 정치에는 정치로, 세계관에는 세계관으로, 광장 싸움에는 광장 싸움으로, 때 싸움에는 때 싸움으로, 내전에는 내전으로 받아쳐야 한다. 이럴 용의와 능력이 없으면 아예 비켜설 일이다. 오늘의 한국적 난제는 그래서 극좌 혁명꾼들이 설친다는 사실 이전에 그런 악마적 파라코들과 정면으로 맞서 사생결단을 하겠다는 강한 투지의 자유 레지스탕스 전사 집단이 없다는 사실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과연 강한 리더인지 아닌지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청문회 과정에서 그런 자질의 싹을 보인 점은 있다. 그러나 아직 그는 그걸 더 입증해 보여야 한다. 확실한 것은 기회주의 날라리 국민의 힘으로는 윤석열의 시간은 또 한 번의 광우병, 촛불 광풍 앞에서 제대로 버틸 수 없으리란 우려다. 자유진영도 싸워서 살아남고
이기는 혁명 세력으로 나서야 한다. 이상입니다.